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이진경입니다. 예, 오늘은 스케치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첫 화면을 스케치업을 처음 구동시키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보면은 아키텍처럴, 건축적인, 그리고 간단한 그리고 아키텍처 3D 프린트 간단한, 그리고 아키텍처럴 인치. 밑에 보면은 이제 인치와 밀리미터 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건축 부분에 밀리미터 법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해당하는 것들은 상부에 있는 선택 아이콘, 그리고 지우기, 그림과 라인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홀을 그리는 거, 홀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또 여러가지 홀을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쪽은 면을 그리는 방법 중에 직사각형, 서클,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이라고 해서 이제 다각형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를 그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어내기 방법이 있죠. 네모를 그렸다 치면,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 우측에 치수를 적어주면요, 밀리미터 법이기 때문에 3m를 올린다 그러면 3m가 올라가고, 1m를 올린다 그러면 1m가 올라가죠. 지금 이제 여기 포인트 XYZ축에서 우측 여기 보시면 3m, 그리고 3m 이렇게 박스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3m 짜리 면이 형성되죠.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또 3m, 3m의 어떤 건물로 치면 조그만 방에 하나, 아니면 작은 집이 하나 그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도면이 없는 상태, DWG 파일 오토캐드 작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자기 디자인을 위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지만, 도면을 인서트해서 도면에 의해서 그리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이콘이라든지 그리고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친숙해지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측에 보면은 재료들이 이제 있는 어떤 매핑 소스들입니다. 이렇게 갖다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 그리고 컴포넌트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스타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는 화면들의 어떤 느낌을 좀 달리하는 건데요. 특별하게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어떤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굉장히 중요하죠. 레이어를 추가를 시켜가지고 다른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오토캐드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섀도우 부분이 이제 상부에 이 섀도우 값을 켜주셔야 돼요. 에디트 부분에, 그 다음에 에디트 오른쪽에 뷰에 있는 부분 중에 섀도우를 켜주셔야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태양의 궤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엣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약간 3차원적인 등고선 같은 경우에 이걸 누르시고, 등고선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여기
게이지 값을 올리게 되면 약간 부드러운 약간 부드러운 부분으로 산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저희들 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주택 설계에 관련된 스케치업 파일이에요. 가까이 보시면 어떤 매핑과 그리고 자세한 것들도 조금 작업이 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잘 안 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며칠 또 작업을 했던 것이고, 피드백과 또 회의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회의와 그리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들의 시간이 총집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 값들을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파일이라면 파일을 좀 지워 보겠어요. 파일이 지워졌습니다. 모든 화면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재료들이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오른쪽에 in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파일이 얼마나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그 매핑 소스들이 이 안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굉장히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작업하기가 좋다. 물론 이제 용량은 좀 더 커진다고 보고요. 시작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Save as. 여기다가 mix라는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파일은 용량이 조금 줄어져 있는 상태긴 하나 여러가지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파일 상태죠.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파일, 이 파일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공허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굉장히 좀 그런데, 이 뷰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시면 엑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가상현실상에서 X, Y축, 그 다음에 Z축이 형성되어 있고, 이거 0,0,0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0,0,0 위치에 근접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동되는 프로그램들이 X, Y, Z축을 가지고 인서트가 되기 때문에,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자유로운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유로운 것을 여기서 직접 그려내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오토캐드 상에서 그려놓은 어떤 파일을 인서트를 해볼게요. 지금 아래쪽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 이외에 3ds 파일과 DAE 파일 등등, DWG 파일 등등 우리가 인서트 할 수 있는 파일 확장명이 뒤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파일부터 그리고 오토캐드에 관련된 파일까지 됐죠. 아까 세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옵션을 누른 다음에 꼭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치라든지 피트라든지 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밀리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꼭 바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임포트가 되고 있죠.
스케치업이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렇게 임포트가 되죠. 뭐 하여튼 이렇게 왔어요. 이 파일이 들어올 때는 하나의 블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찍으면 전체가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 이제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이동이에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여기 포인트를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딱 놓으면 됐죠. 그럼 이게 이제 XYZ 축에서 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보면 회전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근접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XYZ에 어느 정도 이렇게 축을 맞출 수가 있고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은 뭐 이제 지금 지워볼게요. 지금 이 파일이 들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때리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블록 지정을 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깨면은 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정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들어가면 이 파일 안쪽에 있는 이런 엔터티들을 각각 지정을 해서 만날 수 있어요. 3D로 올리는 과정은 이건 이제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면으로 바꿔야 됩니다. 도면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걸 면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선들은 면으로 형성이 되고 어떤 거는 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꼼꼼하게 다니면서 딱딱 찍어주면 이렇게 면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완이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곽선만 가지고 딱딱 찍으면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기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되는, 이게 Z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면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작업이 끝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핑 소스 자체들이 콘크리트가 되길 원합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미리 기둥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전체를 한번 매핑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이 베이스, 이게 전체가 잡히죠. 밖에서는 이게 전체가 잡히죠. 두 번을 때리면 내부로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기둥 부분에 대한 높이 값을 지정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좌측에 보면 셀렉트라고 하는 아이콘을 각 기둥 쪽에 이렇게 만질 수가 있죠. 이렇게 똑똑 건드리면 지금 저는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 기둥들을 모두 잡고 있어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화살표 오른쪽에 플러스가 잡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풀 메뉴가 있습니다. 풀 메뉴. 제가 손을 놓쳤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풀 메뉴를 누르시고 위로 올릴 수가 있고요. 이게 밀리미터로 제가 인서트를 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거리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70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냥 어떤 그 느낌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치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가면 점선 표시가 이렇게 해치가 되죠. 올리는 쪽에다가 이걸 그냥 두시고 키보드로 3000 정도 올리겠습니다. 3000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은 걸 두 번 클릭하면 먼저 했던 치수대로 상승합니다. 사실은 벽체도
때도 이 값을 잊어버렸죠. 이렇게 끌어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냥 윗선에다가 이렇게 맞추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벌써 구축이 됐습니다. 미처 이제 올라가지 못한 벽선들에 대해서도 조금 작업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어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슬라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라든지 아니면 뭐 창호라든지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와 이런 것들은 플랜상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면이라든지 아니면 단면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 상천이라고 하는 기둥 끝에 상부에 설치될 보의 크기를 한번 정해볼게요. 한 뭐 600 정도 이렇게 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치가 점선 해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또 똑같이 한번 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같은 어떤 똑같은 형태로 보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모를 쳐서 여기 이제 보를 이렇게 사이즈를 오른쪽 귀퉁이 여기다가 보 사이즈를 정한 다음에도 네모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하게 아까 600을 친다면 여기 또 그냥 그대로 또 600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 스케치업은 그림을 그리듯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창문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됐죠. 창문에 대해서는 이제 창틀과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그릴 수가 있으나, 지금 간단하게 메싱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만 적당하게 이렇게 메꿔주시면, 스케치업은 약간의 버그가 좀 생기는 그 단점이 있어요. 저장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창문, 이 창문이 이제 글라스로 어떤 그 재료 값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글라스 재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탁탁 찍어주면 메싱이 되죠. 조심하실 거는 양쪽에 다 유리로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맵핑 소스들 중에 한쪽 면만 맵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맵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떤 그 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특별한 어떤 소스를 좀 갖고 싶을 때는 윈도우 창 밑에 3D 웨어하우스 이 3D 창고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건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케치업 그 트래블사와의 그 계약이 돼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하신 다음에 받을 수가 있는데, 로그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윈도우 이 안에 이제 많은 창들이 이렇게 있죠.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인서트를 해보겠다 하면 사인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자기 아이디와 비번을 치시면 어떤 다양한 어떤 그 3D 소스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속도가 좀 느리거나 아니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임포트라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스 값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불러오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3D 파일들을 이 파일 안에 이제 지정을 인서트를 해서 어떤 그 입체적인 아니면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문이라든지 윈도우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기 하는 방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수기로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파일은 이제 어떤 그 인테리어 관련된 어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와인에 관련된 뭐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뭐 이런 문들 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뭐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귀퉁이에 넣으면 또 인테리어의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구조적인 것들을 모두 그리기에는 조금 뭐 시간 관계로 이 위에 있는 이 뚜껑을 덮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 슬라브와 이 내부와의 연계를 봤을 때는 작업의 효율상 바깥쪽에서 다른 어떤 블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기퉁이에서 이게 좀 XY축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에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를 보면 기존에 썼던 재료를 찍은 다음에 내 소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죠. 슬라브는 뭐 다른 재료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께를 살짝 줘볼게요. 뭐 한 200 정도 되는 슬라브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건축물을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3차원적이거나 아니면 내부에 관련된 것들을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 마우스의 휠과 이제 오른쪽 마우스의 휠과 그리고 좌측 버튼을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적당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3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발로 걷는 느낌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이라든지 작업의 어떤 그 건축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 3차원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간단한 파일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작업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작업을 완성을 다 시킨 다음에 이제 뭐 렌더라든지 아니면 뭐 이 안에서 있는 것들의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그 활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엔스케이프와 루미온을 연동을 하는 것들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엔스케이프를 작동시켜 볼게요. 엔스케이프로 지금 오고 있죠. 지금 스케치업 화면에서 엔스케이프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이고 이건 이제 루비 같은 거죠. 이제 엔스케이프가 루비 같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과 연동이 되는 방식 그리고 재질값 그리고 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서트가 되는 어떤 소스 같은 것들이 스케치업과 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 트레이에 여기 뭐 섀도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오른쪽 엔스케이프 화면도 어떻습니까? 뭐 월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빛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볼 수가 있죠. 뭐 금방 올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지가 않지만, 그리고 익스텐션 쪽에서 싱크로나이즈 뷰를 누르면 동시에 움직이는 그 기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따로도 움직입니다. 따로도 움직이고 동시에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 건물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볼 수 있다. 예.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풀다운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뭐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한 번 또는 두 번 클릭을 통해서, 한 번 클릭하면 한 면이나 한 엔터티가 잡히고요. 두 번을 클릭하면 그 근방에 있는 것들이 전부 잡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우기는 이렇게 가면 모두 지워집니다. 그리고 언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유로운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면 위로 3m를 가겠다 찍고, 이쪽으로 1m를 가겠다 찍고, 밑으로 1m를 가겠다. 3m니까 이거 찍으면 되겠죠. 뭐 재료는 지정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 푸시 앤 풀 요걸 누르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함께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따라오는데, 이게 이제 두께에 따라서 이걸 지정할 수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뭐 한 400 정도의 두께를 줘서 요거과 요 두께와 맞춰 볼게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뭐 400 정도의 선을 넣고 이걸 같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끌어오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고 싶다, 여기까지 가고 싶다 정할 수 있어요. 딱 놓고 상부 부분에 또 치수를 여기서 아까 지정됐던 것이 400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죠.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어떤 구체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일단 평면이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바로 내 아이디어를 바로 이쪽에다가 구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AD 파일을 넘겨 받은 다음에 정확한 밀리미터 치수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메스도 이렇게 올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상부에 있는 것들은 글라스로 처리될 수 있다. 글라스 건물이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뭐 간단한 디자인들의 어떤 가능 여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연동이 되고 V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엔스케이프라든지 루미온에 접속을 해가지고 또 그 현실적인 것들로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과 호라든지 이런 것들 라운드를 그리는 부분이고요. 누비를 다운 하셔가지고 좀 더 자유로운 선들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모에 관계된 것들, 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렇게 원이 이제 봉으로 바뀌는, 원통으로 바뀌는 작업도 해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다 알지 않아도 그 위에 있는 풀다운 메뉴만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브에 관련된 무브에 관련된 이건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이제 옮긴다든지 아니면 진행시킨다든지, 이게 이제 이 면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또 선을 잡고 당기면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당기면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뭐 경사지붕을 예측해 볼 때 쓰면 좋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회전을 한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했듯이 전체의 어떤 파일 자체를 회전을 해보겠다는 거고, 지금 이게 위에 있는 지붕 쪽과 이것이 다른 파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파일을 한 번에 드래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키를 누르면 메이크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크 그룹 선상에 이제 약간 좀 비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그룹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무브가 되면서 약간 비틀린 것 같은데 좀 에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케일을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뭐 작은 물건이든 뭐든 스케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원통이 있다 치면 하나 그룹을 시켜가지고 이 스케일을 자유롭게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이쪽 부분에 배율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배, 그럼 2배가 커집니다. 그리고 Y축으로만 줄여도, 아니 Z축으로만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XY축으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을 그린 다음에 호의 어떤 기하학 쪽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메주얼, 이건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딱 찍으면 오른쪽에도 찍히고, 여기가 이제 몇 미터다 하는 것이 이쪽 아래쪽 하단에 공간이 이렇게, 하단 공간에 이렇게 치수가 찍히죠. 이건 그 줄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글씨를 넣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치수를 여기다가 뭐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페인팅, 그러니까 매핑, 요 개념입니다. 매트리얼 자체에 만약에 지붕 자재를 이렇게 바꾼다, 매트리얼 부분의 어떤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회전, 여러 가지 장면으로 회전할 수 있는 요건 이제 펜이라 그래서 먼 쪽에 이제 중심을 두고 뭐 뷰를 볼 수 있는, 뭐 실내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거고, 이건 이제 당겨볼 수 있는 돋보기.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먼 공간, 여러 가지 파일들이 다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그림이 있을 경우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루비 관련,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익스텐션 할 때 이제 매니저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요 정도 풀다운 메뉴만 아셔도, 지금 이제 아이콘으로만 하셔도, 검토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풀다운 메뉴상에서는 파일의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임포트, 인서트 하는 부분이 있고, 프린트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하는 부분들 중에 3D로 익스포트, 다른 파일로, 예. 여기 이제 옵션을 보면은, 익스포트를 할 때, 다른 루비를 깔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맥스 3ds 파일과 DWG, DXF, DAE 파일, 그리고 FBX 파일로 변환을 시키면, 뭐 루미온이나 뭐 3D 프로그램으로 뭐 변환할 때 여기 좀 편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도 예, 변환이 가능하고요. 예, 여기 이제 3D 프린트를 할 수 있게끔 STL 파일도 변환이 가능하고 다양한 파일로 할 수 있는데, 루비에서 다른 익스포트에 관련된 루비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파일의 형태로도 예,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2C를 만들 때도 예, 2D 익스포트를 해서 뭐 간단한 어떤 뭐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도 할 수 있어요. 스케치업을 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이제 뭐 두서없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가령은 뭐 단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어떤 풀다운 메뉴와 아이콘만 이용해도 이렇게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의 변환이라든지 뭐 파일을 불러오는 거라든지, 그리고 3D 웨어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세이브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것들을 카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 할 수 있다. 이거 뭐 하이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온하이드 다시 시키는 방법, 잠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려도 잡히지 않는 거, 이런 건 이제 뭐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좀 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등고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등고선이나 곡선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히든 선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빼면 또 안 보이죠. 또 굉장히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히든 부분이. 네, 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콘타, 등고선에 같은 경우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또 볼 수 있다. 뷰에서 그림자를 놓으면 태양의 어떤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전과 오후 이렇게 태양 궤적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조금 느려집니다. 그리고 포거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안개를 낀 모습으로도 가능하고, 이 자체로 그냥 아웃풋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엣지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걸로 예, 어떤 이렇게 이제 완전한 외곽선이 보이지 않는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보통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엣지를 온 시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 부분은 이 뷰에 대해서 이러한 다른 뷰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환했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애드 씬을 누르게 되면요, 두 번째 씬이 잡힙니다. 여기 1, 2, 그죠? 1, 2. 약간 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고, 요거를 아웃풋을 하게 될 경우에 3D로 애니메이션이 녹화가 가능합니다. 예.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요거는 투시도법에 의해서 Z축은 수평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완소점 투시, 예. 그러니까 일소점 투시를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빼면 뭐 이제 3소점이 되겠죠. 3소점. 여기서 있는 소점 하나, 이쪽으로 가는 소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소점이나 밑으로 내려가는 소점이 또 하나 생기겠죠. 그러나 이 퍼스펙티브에 관련된 거를 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이쪽 축, 그리고 윗부분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Z축에 대한 퍼스펙티브도 없어지고 XY축 모두 퍼스펙티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점이 잡히지가 않는 퍼스펙티브를 눌러두는 것이 입체적인 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곡을 주는 것이에요. 아까 퍼스펙티브 설명드렸듯이 아이소메트릭과 굉장히 그 디스토션이 많이 일어나는 그 투시법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실내에 가서 작업을 할 때는 실내 쪽은 그 퍼스펙티브 쪽을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왜곡을 하는 것이 많은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왜곡을 시킨 다음에 좁은 부분까지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뷰를 보는 경우에도 왜곡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필드 오브 뷰를 굉장히 퍼스펙티브 값을 없애는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시야로 보는 정도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샘플링에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 또 디테일한 것들은 여기 보면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심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술력이 좋아진다면 루비의 어떤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난간을 그린다든지 창문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인서트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좀 더 화려한 화면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지금 이제 스케치업의 어떤 발전 방향을 봤을 경우에는 AR, VR을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까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동을 해보니 조금 현실감은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많이 쓰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루미온이나 아니면 트윈모션 또는 엔스케이프 쪽에서 VR, AR 쪽이 더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현재는 생각이 됩니다. 스케치업의 활용 방안, 그리고 간단한 기초 학습을 통해서 어떤 업무에 활용이 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